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 커마리그 강의는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번에 배울 정렬, 오늘 배울 정렬 기능은 데이터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여 데이터를 좀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정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떨 때 정렬이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봉쌤이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봉선생이 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갔죠. 교장님, 커말 1급 합격자 발표 작성해 왔습니다. 보시죠. 자, 이때 교장이 하는 말이, 야, 봉선생, 아니 이걸 이렇게 해오면 나보고 어떻게 보라는 거야. 김씨부터 이름이 김씨부터 하씨까지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 대화에 정렬이란 단어는 없지만 김씨부터 하씨까지 보고 싶어 라는 말 자체가 정렬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해란 소리죠. 그럼 정렬 기능은 어디 있냐?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정렬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막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정렬을 먼저 하고자 하는 표를 블록 지정을 먼저 하시고요. 또는 데이터 셀에 클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정렬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죠. 어떤 열을 기준으로 이름 무슨 차순. 자, 여기서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두 가지가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 일단 사용자 지정 목록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름과 내림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어떤 걸 보고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값이 점점 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내림차순은요,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는 뭐예요? 그렇죠? 1, 2, 3, 4, 5는 커지니까 오름차순이고 5, 4, 3, 2, 이런요. 예, 작아지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치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헷갈리지도 않고. 근데 수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오름과 내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 2, 3, 4, 5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똑바로 읽었죠. 자, 똑바로 읽었다는 것 자체가 오름차순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정방향은 오름차순인 거예요. 그럼 5, 4, 3, 2, 1 거꾸로 읽었죠. 다시 말하면 역방향은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오름과 내림을 결정할 땐 정방향과 역방향을 생각하시면 거의 90%는 가려낼 수 있어요. 다 100%까지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김씨부터 하씨까지, 다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뭐예요?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반대로 히읗부터 기역은 거꾸로 가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면 정방향이니까 오름차순, 뒤로 가면 백스텝이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현재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김씨부터 하씨까지니까 오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김씨가 없어 있는데 강씨가 먼저네요. 이렇게 와서 효씨로 끝나는 거죠. 어떻게 잘 됐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2차 정렬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2차 정렬이란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합격 여부를 가지고 내림차순, 평균을 오름차순 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준이 두 개죠. 자, 합격 여부를 내림, 평균을 오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블록을 잡아서 데이터에 정렬을 들어가서 자, 기준은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그냥 합격 여부를 내림차순 이렇게 했죠. 자,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은 평균을
오름차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2차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정렬은 1차 정렬 기준, 다시 말하면 1차, 2차잖아요. 1차를 우선순위로 두고 정렬을 하되 이 1차에서 같은 동일한 값이 나온 이 경우 안에서는 이게 오름차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오름차순이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요게 2차 정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개를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에 지금 통계를 내는 행위 없죠. 무슨 소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임시적으로 빠르게 만들어 보면 합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밑에 통계를 내는 행위 있다. 여기서 썸 가로 열고 이것들을 다 더하겠다 하고 채우면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통계를 내는 행은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통계를 내는 행위 있을 땐 표 안에다 무턱대고 커서 놓고 정렬을 누르시면 이 애까지 잡히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있는 행위, 맨 마지막에 집계를 내는 행위 있을 땐 그땐 어쩔 수 없이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블록을 잡아서 작업을 하셔야지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 말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직급 같은 경우 우리 직급이 어떻게 돼요? 저 과장, 그 다음에 대리, 뭐 부장, 사원, 뭐 차장, 뭐 좀 간소화해서 뭐 사장 이렇게 간다 이렇게 치면은 야 최대리 네 봉대리 네 야 이거 자 직급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이죠. 자, 야 사원부터 사장까지 다시 정렬을 해와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라고요? 아니죠. 오름? 오름 아니에요. 여기서 오름 하시면 과장부터 올라가요. 자, 모든 게 정방향이 오름차순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10%의 확률로 남겨놨었죠. 글자 기준은 무조건 기역부터 히읗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없는 차순입니다. 사원부터 저런 거는.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기능이 바로 데이터에 잠시만요.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가면 예, 사용자 지정 목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없는 차수를 만들 때 쓰는 거죠. 눌러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사원 엔터, 대리 엔터, 부장 엔터. 아니죠. 사원, 대리, 과장 엔터, 차장 엔터, 부장 엔터, 사장 하고 추가 찰칵 이렇게. 그럼 여기 내가 만든 이 항목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확인 정렬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확인 이렇게요. 짠. 오케이, 잘 됐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표 2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 2가 지금 구분을 기준으로 회원사, 비회원사,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을 하고자 해요. 오케이? 자, 이것 또한 정렬이 없죠.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통계를 내는 행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잡아줘야 돼요. 쟤를 빼고 잡아줘야 돼요. 데이터 정렬 기준은 그렇죠. 구분 무슨 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다가 순차를 만들어줘야죠.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하고 추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키포인트는 요 마지막 행 추가하는 있을 땐 빼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는 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정렬은 완전히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